김정은이가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렸다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보요웨이가 보도했어요. 자기 내부에 하노이 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핵무력 강화 지침을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최후의 핵 담판을 하려 한다면서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북한 장성과 군간에 전달한 강습제강이라는 글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미북 회담의 목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이 강습제강은 지난해 11월에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대외 문건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북한군의 대대급 단위까지 특별 강습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있었던 2차 미북 회담을 3개월 앞두고 배포된 이 내용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핵 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 최후의 담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폼페이오가 지난 3월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이 자신과 직면에 비핵화를 할 거라고 6번이나 말했다는데 김정은은 폼페이오한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 자신들 군 내부에는 비핵화를 하지 않고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받도록 담판을 짓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군부를 대상으로 한 대비 문건에서는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미북 회담을 핵 담판이고 핵을 보유를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핵무력을 더 강화해서 세계적인 핵강국 지위를 굳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완전히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습제강에는 그 밖에도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거듭 과시하며 이미 핵과 미사일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습제강은 북한의 지도자의 실제 생각과 계획을 전달하는 북한 군 내부의 핵심 문건이라는 겁니다. 자, 북한에 있던 군 관계자들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강습을 받았는데 노동당에서 출판한 것은 말 그대로 핵심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트럼프가 또 북한과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해도 대화를 원하고 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보면 트럼프가 1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모두가 제재를 위반하려 하지만 제재는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부 내용에 보면 제재를 위반해도 북한이 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됐는데요. 실제로 트럼프의 인터뷰 내용은 그런 뉘앙스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유류 불법 환적에 대해서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 북한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외교적 표현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라고 말을 하고 서두를 게 없이 느긋하게 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들이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이를 믿을 수 없었다면서 전임 정권 시절에 없었던 이 북한과의 대화를 성사시킨 부분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없었으면 큰 전쟁이 났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도 자신은 합의를 원했고 쉽게 합의할 수 있었지만은 그게 잘 안 됐고, 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2차례 미사일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이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의 요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 갈 거고 북한에 타격을 입히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자기하고는 아직 틀어지지는 않았고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겠다. 이 말이 트럼프 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자기는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희한하게 꼬아서 보도를 했는데 전혀 그런 뉘앙스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 좀 이상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재선 출정식을 플로리다에서 합니다. 네, 아니면 미국 시장이 붕괴됐을 거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가 미국의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세 번째로 많은 29명을 선거인단을 보유한 주고 또 플로리다를 차지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트럼프가 올랜도에 있는 아메이 센터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7만 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을 계속 내걸고 이제 사실 내일 발표를 함으로써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발표와 동시에 확정된 거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오슬로 선언에 가서 뭔가가 좀 이상했다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이 원래 다른 걸 발표하려고 주문을 했을 거다. 북한에도 조금 양보하고 미국에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뭔가 자신의 베를린 선언을 잇는 베를린 선언 2를 발표해서 지금 북한의 지금 비핵화 부분을 계속 사기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을 건데,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발표하려다가 최근에 미국의 분위기, 특히 또 트럼프가 6월 말에 6월 29일 날 한국을 방문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좀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입을 다물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이 좀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문이 북한한테 하는 이야기가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실무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이 요구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자, 하노이에서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문재인이 처음으로 선실무회담을 이야기를 입에 올린 겁니다. 그럼 문이 왜 톱다운 방식의 김정은의 이야기를 받아오다가 이제
이 선실무회담을 해야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톱다운 유지의 원칙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문이 한국에 귀국 전에 15일 스웨덴 현지 시간으로 15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한 스웨덴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실무회담을 토대로 양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하노이 때처럼 판이 깨지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노이 노딜 이후에 처음으로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톱다운 방식이 아닌 선실무회담을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내일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 그야말로 재선 캠페인에 돌입이 되고, 이제 G20 회담에서 트럼프 잠깐 만나고 끝나면 한국에 잠깐 오는 것 말고 미국과 접촉해서 북한을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재선 선거에 돌입한 사람이 나 바쁘고 귀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문이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방한 이전에 한 며칠 전에 비건이 먼저 한국에 오는데 그때가 아마 한미 대화 재개의 마지막 타이밍일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에 12일 날이죠.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북한 문제를 많이 물었는데요. 그때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4일 날에는 폭스 뉴스와 트럼프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대담을 했는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는 트럼프 생일날이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자기가 폭스 뉴스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생일을 자축했다고 하는데요. 내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한 뒤 50분간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는 겁니다. TV 뉴스 생방송 도중에 불시에 그 방송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작년 10월에 FAF와 47분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날 새벽에 폭스에 전화를 걸어서 잡담 포함해서 50분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북한과 서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서훈 국정원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서훈이 무엇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 500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고, 또 올 6월 1일에는 중국의 국방부장에게 미국의 국방장관이 불법 환적 사진첩 32페이지짜리를 줬고,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선언으로 불법 환적을 강조했고, 그 다음 미국 국무부의 톰슨 차관이 또 입장을 불법 환적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넌 국방장관은 얼마 전에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가서 아베와도 또 불법 환적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외무성이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7개국 이런 해상 감시 동맹에 한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등 26개국의 사인을 받아서 유엔에
북한에 대한 불법 환적이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쯤에 트럼프가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마치 북한과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뉘앙스를 담은 그런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법 환적에 대해 저렇게 열심히 쪼는 거는 뭐고 트럼프가 저 말을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지금 저거 마음대로 그냥 그때그때 떠드는 거고 불법 환적이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 쇼하는 거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캐치해 보면 서로 다른 말이 하나도 없이 트럼프 역시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화문은 열려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두르지 않고 모두가 제재를 위반하려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제재가 지금 북한에 타격을 입히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겠다. 즉,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북한하고의 대화는 열려 있지만은 네가 뭐 내가 서두를 만큼 그런 중요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일본에 북한에 납북된 납북자 가족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일왕 축하하러 트럼프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 아베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한테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산케이 신문이 16일 보도를 했어요. 이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영문 편지로 납북자 가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일본 총리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만나서 반가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일본에 갔을 때 납북자 가족을 만났지요. 그래서 미국이 북일 일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일본 사람의 납북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납북자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하고 뭐든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 미국도 이런데 협조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이 12일 동안 두문불출하고 있다는데요. 밖에 안 나가고 공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행거라고는 한국의 이후 상가에 지금 조화를 보내고 조전을 김여정을 시켜서 보낸 것 위에는 지금 아무런 김정은의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왜 이렇게 두문불출을 하느냐? 큰 일을 앞두고는 김정은이 어뢰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가 지금 이달 말에 방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지난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미국 태도를 지켜보겠다 했고, 북한이 명운을 걸고 있는 미북 대화 전략을 나름대로 짜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해에는 5월 22일 그리고 9월 2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기댄 측면이 있는데 한국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을 전달시키고 했는데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하며 직계 라인이 생겼고, 또 올 연말까지 시간을 정했으니까 북한이 서둘기보다는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해서 미국과 세판짜기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안 들어왔는데 북한과 이 회담에 들어가다가는 이제 대선판이 전개되는 속에서 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기준에 안 들어오면 북한과는 안 만난다라는 그런 입장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불법 환전 문제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을 바짝 쪼아서 북한에 대해 뒷거래를 못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6월 말에 지금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서 김정은이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북한에 대한 불법 환적 감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